조심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데올로기를 이제 특정 시점에서 잘라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좌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중도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일부 이제 이게 이합집산을 계속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시대 상황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게 진보와 보수의 이 이념적인 벽이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만 살아있는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계속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이게 그 현실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진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하고 지금 그 극보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하고 정강정책도 한번 비교해서 거의 없습니다. 차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극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전 시대에 그러니까 종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북한 노선을 추동하는 쪽을 이제 그렇게 할 뿐인데 이게 학문적으로 극진보라고 하는 것은 환경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성장이 아닌 그러니까 환경 보존을 하는 쪽을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이론적인 것하고 한국 현실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여쭤보려는 거는 구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듣고 싶어서 왔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지금 여기 이거 하시는데 그다지 그건 좀 도움될 겁니다. 네. 우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아주 이제 그 큰 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만 중심으로 보는 거는 이제 김관용 지사하고 뭐 같이 이야기하다 그러면 김관용, 김우동, 이대 국회의원. 그 잠깐만요. 제가 이제 요거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하면서 녹음을 좀 하면서 그럼 아니 왜 그런가면 저는 이제 이걸 다시 풀어서 이제 설락하면은 그 메모만 해가 모자라는데. 네. 예, 창문실 구미를 그러면은 지배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네, 지배 그룹이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성이 되는데 그 중심에 일단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선상김 씨 문중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임동장 씨 문중,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뭐 이제 문중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 게 보이는데 이제 그분들이 어쨌건 그래서 그 허주의 저기 그 아랫대들은 지금 김성도 씨까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거기 이제 일성김씨로 갈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아니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김관용 3선, 남유진 3선, 장세용 소선인데 장세용 씨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TK의 이념하고는 다른 정당인데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인동장 씨의 그 문중의 근데 혹시 문중의 힘이 있었나? 저는 바깥에서니까. 지금 현재까지 문중의 힘 없이 당선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단지까지 만들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선산 지역에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외지 기업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먹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구미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작업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편안하실 것 같고 우선 이제 1차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보신 구황 가문의 그 상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1대부터 5대가 아나키스트들입니다. 그래 이제 1대 그 육홍균, 2대 그 1대 2대 육홍균, 3대 그 김우동, 4대 그 매암, 김동석, 이제 허주 어른,
5대 신준원까지가 박렬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동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네들이 대단히 참 박렬 감옥 아주 무정부 중에서도 이제 무슨 뭐 폭탄 이런 건데 아무래도 그것도 아마 조사를 해보시면 하기락 선생이나 이렇게 좀 아나키스트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아무래도 선비였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가지는 않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농협이나 협동조합 운동을 하셨어요. 소비조합도 했고 그런 데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선생님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상당히 아나키스트 하나만 해도요 안동의 유림하고 경북 구미의 요 5명 아나키스트하고 확연하게 물론 뭐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게 이제 유림 선생이 너무 완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선거에 불출마를 하셨고 모든 성원들한테 아나키스트들은 한독당은 무조건 50선거 불출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유공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는가 아마 독촉의 이성만한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공군이 독촉 세력으로 독촉 이름으로 여기 그 초대 대원이 일대 이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아나키스트 그룹을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뭐 어디가 했네요. 했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 국회의원이 5대까지는 아나키스트 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지금 이제 바깥에 드러나는 거는 이제 그 독촉이고 이랬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육호경 같은 경우는 가장 그 5명 초선들이 들어가서 뭐 발을 모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워낙 자기 인권이 명확하고 이미 해방 전부터 여기서 농협을 하고 이제 뭐 소비자업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 퇴임 때까지 농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발언하고 그거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지역에서는 뭐 그저 간단하게 뭐 있잖아 구미에서 발간한 그게 요래 뭐 한 당 정도 짜리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런 유공군의 어떤 그 해방 이전부터의 작업들 이제 박상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유공군 같은 사람은 박상희가 동아일보나 일제국장 하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유공군이 했거든. 나이는 더 많습니다. 유공군이. 얼마 연배 차 가봤자 뭐 한 5, 6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꾸준히 이 지역에서 했는데 아나키스트의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룹들하고 잘 연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신문지국은 주고받고 했지만은 신간에 할 때 아나키스트 그룹은 한 명도 참석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이제 겸해서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문중별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진보 운동을 했던 최초의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전통적 개념의 진보 운동이 이제 박상희 씨 이 그룹이란 말입니다. 이제 신간의 그룹이죠. 근데 이분네들도 이제 신간의 초대 회장이 이제 그 이재기신데 거듭제자 거듭제자의 특이자 이재기인데 백진이십니다. 그러고 이제 그 우대로 보면 노론계열입니다. 이게 독특한 그 이제 집안인데 노론세가 셉니다. 이게 한 30% 정도 노론세라고 보는데 그러고 이제 초대 부회장이 이제 김 무슨 무기인데 그 양반은 선상김 씨입니다. 이제 그분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기회가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일찍이 대구 청량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일찍이 눈을 떴지요. 그래서 이제 구민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기 씨도 구민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재기의 아들이
그 이종원인가 뭐 이런데 예. 그거는 이제 기억 안 나는 거는 나중에 또 정리해가지고 그 이종모라는 사람인데 32살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박상희하고 구미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 이제 늘 상무에서 집이 송정동인데 상무에서 걸어오다 보면 이제 중간에 집이 있고 같이 공부하고 이제 하학기를 들어오면 이제 이재기 선생한테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1880년에서 1950년 기억이 정확한데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족복까지 듣다 보면서 내가 봤어요. 그래 이제 이 어른이 구민면장을 할 것이 임시의 3.1운동이래요. 그래 이제 3.1운동을 보면서 딱 생각했죠. 이거 큰일 났다. 자기는 일본 말도 할 줄 알고 이제 정통 유학자지만 여기에 수당을 열어가지고 제자들이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면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럼 나 일본 말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 일본 말 배워가지고 이제 면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 또 제가 보니까 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3.1운동이 터지니까 이분 생각에 그전부터 생각했겠지만 학점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그 다음 면장 김간에 가입했던 다음 면장 무슨 무기하고가 학점만 들었다. 그래서 이제 구미초등만 말하자면 설립준비위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저는 의미가 있나 하면 사실은 뭐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나는 최후의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나라를 만든 나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일부 참가도 했어요. 교육위원으로 그때 그 일제가 하는 무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기 씨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뭐 월사금 깎아라 뭐 이런 활동을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딱 설립준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강문중 영향력 있는 하나는 남인이고 하나는 노론인 그 영향력 있는 선미 집단이 나서니까 뭐 일사천리로 막 구미초등학교가 1920년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설립이 되니까 박상이나 자기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저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제가 구민신관회를 보면서 이제 그 강단은 27년도에 회의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 케미전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관회는 알지만은 선선청년동맹이 동락에서 야유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세계 무산자의 날이 무산청년의 날인가 뭐 그걸 맞이해가지고 했는데 일제가 금지하는 바람에 못 왔지만은 이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 그게 있는 거예요. 길재 선생님으로부터 미뤄온 말하자면 그 선대의 그 학문적 풍토. 그러니까 이제 박상희 같은 경우도 국절이 학력의 전부인데 종아일보나 조선일보에 글을 쓸 정도로 되는 거는 오기 전에 한학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일본어 공부했는가 하고 한학 공부했는가 하고 뭐 초등학교 건대식 교육이 세 개가 합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상희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친화력이 높고 수많은 지금 내가 이제 거의 고인이 됐었지만은 그 끝판에 있는 양반들을 만나서 보면 그야말로 마당발에 친화력이 많고 사람들을 잘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황태성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막 대단한 사회주의자로 생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저 좀 뭐랄까고 민족주의 좌파 정도. 그러고 이제 늘 이야기하면 민중이 어떻고 인민이 어떻고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실제적인 내용을 드러내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하자. 우리나라가 독립 안 하고는 뭐가 되겠노?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주장도 그래 왔는데 허종이가 이제 그 양력을 뭐 간단하게 썼어요. 아주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정말 그 박상희의 일대기도 좀 누군가는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연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구 선생하고
서울에 또 뭐 누구 하나 있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박상희 자료 좀 보려고 해가지고 자료는 다 줘놨습니다. 네. 아무 열심히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관호라는 사람, 운파 최관호, 이제 전주철씨입니다. 그래 이제 전주철씨고 그분 애들은 들어온 지가 선초에 들어왔습니다. 선초에 들어왔고 그렇게 그건 뭐 한 600년 국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가 그 입향조가 있는데 뭐 입향조가 무덤이 선산에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장자가 고성으로 갔기 때문에 고성이 이제 본가가 돼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인제최연 선생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으로 쭉 이제 지금까지 아직 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김상호라 하는 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갑제가 얘기하는 일관호, 이상호, 삼상이에요. 이제 박상희 씨는 이제 고령박 씨고요. 그리고 이제 김상호는 문광공 아까 얘기했던 문광공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노론 계열인데 예를 들면 이제 김치문이 있고 장자 김종보가 있고요. 차자 이제 김종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제자입니다. 성원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이제 장자는 지역적 예물을 따라서 남인이 됐고 차자는 스승의 예물을 따라서 노론이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서인이겠죠. 그런데 고려에 이제 내려와서 이 자리에 처음에는 남인들이 특세를 했습니다. 남인들이 특세를 했는데 이제 조선 말에 들어서 김병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종이품까지 올라갔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채보상운동에 이제 그 서상돈이가 간사장인가 맡았고 이 양반이 뭐 우리 운동권 용어로 하면 집행위 원장님이 맡았어요. 벼슬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이제 그 아들이 김하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용의 아들이 상호입니다. 상호고 이래서 이 양반은 제가 뭐 조사한 거리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 문중에 물어도 잘 모르고 내가 김관중 씨한테 물었어요. 지사한테 한번 가가지고 그래 이 상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 누구요? 이렇게 우리 집안인데 왜냐면 용자 아닙니까? 하용하고 관용하고가 같은 학렬이라요. 용자 학렬이란 말입니다. 얼굴 용자. 얼굴 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김관용 씨는 이제 막내 쪽 붙어 있어요. 김관용 씨가 1라인이네. 그렇죠, 1라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알잖아요. 어릴 때 저는 조카의 모형도 1952년 죽었거든요. 상호라는 사람이 1905년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쓰기 조심스러운데 약간 친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난 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단히 온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일본 놈들이 토지 개량 운동하러 갈 게 이제 그걸 마을 사람들 추동해가지고 일제 자금 받아가지고 이제 뭐 논을 두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저 아무 상관없이 온건한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문중어를 이제 잘 이용해가지고 뭐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굳이 확인되지도 않은 친일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좀 곤란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어떤 아무래도 저보다는 아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후대의 친일 또는 이제 항일로 구분짓기가 참 애매모호한 게 형이 친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동생 독립자금을 댄다. 한 집안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파랗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그 학교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식산흥업 운동은
이게 밑바탕에 이제 그런 그 일제하고 지금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다행한 것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제 협정에서 참의원이나 참사관이가 있잖아요. 중추원. 네. 그래 이제 이런 분들이 참 학자 설립점을 갔어요. 예.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겉에 드러나는 거 보고 약친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김상호처럼 뭐 기록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박상희가 동아일보 기자로서 28년도 광고 안에 축 동아일보 발간 뭐 이런 거를 이제 실을 정도로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박상희 같은 경우는 황철성하고도 친구고 그래도 약간 좀 그런 분인가 하면 옹파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가서 신문 발간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셨고, 상호는 그와 조금 다르게 좀 온건한 활동을 하시니 이 세 분이 논쟁을 하면 막 자중이 조용해졌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진보 흐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재기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32살에 참 일찍 죽었는데 보가 적선거사거든요. 예. 그래 이제 그런 분위기, 말하자면 나는 사회주의 좀 들을 줄 안다. 또 그 우리 민중이 참 중요하고 인민이 중요하다는 거 안다. 이런 정도 인물이에요. 그러고 이제 다행히 이재기 씨가 그래서 내 교수님한테 나중에 드리고 싶네요. 호가 현산입니다. 현산. 금호전자의 매산자인데 이분이 이제 현산 수발하는 그 43년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남긴 잡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먼저 지역에서 이제 깃발을 들었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로 연결되면서 그건 전부 다 박상희가 했는 겁니다. 건중 건국동맹에 참여한 게 박상희인데 이제 웅파도 마찬가지고 또 장세호의 그 아버지 저부도 마찬가지고 조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옥중고모입니다. 그게 이제 폭풍의 10월인가 그 대구 정 기자가 쓰는 거 보면 이제 박상희는 구미경찰서 예비검사 됐고 이제 장재구 그 다음에 박관영 그 박관영은 이제 또 말하자면 장진홍하고 차동강이고 그 이제 조선은행 그 폭탄 사건의 공범입니다. 이제 박관영, 심산 선생, 최간호, 장재구, 장하면 이래 6명이 요양경찰서에 예비검수를 했다가 8월 16일날 석방이 되는 그 기사가 폭풍의 10월에 나옵니다. 박관영 둘째 부인의 정언이 해가지고 그래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어떻게 더 보겠지? 지금 현산 그렇대. 그래 현산 수발에 보면 이분이 이제 선상군 인민위원장하고 선상군 민족주의 민족전선의 의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름만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내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그 글이 나와요. 민족주의 자기 의장의 이름으로 민족주의 민족전선 의장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어딘가에 소개하는 소개서를 써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아들이 몇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주에서 무슨 독립운동을 좀 했는데 이제 국내에 왔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건국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디 가고 싶노 해가지고 자기 소개서를 써준 그런 내용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책에는 나오죠. 뭐 여기 전선이 있었는데 뭐 사무국장이 박상희고 뭐 이런 얘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이분 민주주의 전선 이름으로 뭘 했느냐 그거에 대한 거는 몰랐는데 유일하게 민주주의 민족전선 의장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을 소개하는 곡이 이제 한 장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복사를 써놨습니다. 그러고 이제 농회에도 관여하셨거든요. 일제 때. 그래서 농회에 관여해서 쭉 관계를 이어왔어요. 왔는데 되게 밑에 참모들이 누군고 하면 고무치소왕 쪽 1회에서 6회 사이에. 그래 이런 애들이 이제
현선 선생이 처음엔 서당 열었다가 안 돼가 야학을 였거든. 송경야학하는. 여기 이제 박상희가 취재한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교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글자가 헤매서 모르는데 동그라미 기는 내가 무슨 이재기 같고 그 나머지는 이제 재계의 대자가 실제적인 그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학생들을 가르쳐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선 청년 동맹원이 되고 신간에 발휘됐죠. 그래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보면 결국 청년 동맹이 이제 그 일어나는 시기하고 비슷하고 이번에 이제 구미시에서 구미 독립운동사를 박아냈어요. 참 제가 참 역사학을 공부를 안 하는 게 좀 그건데 이번에 이제 여기 김일수하고 일했는 작업을 보면 조선일보 기사를 딱 체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말하자면 선산청년 동맹의 실체가 나오고 그 사람도 보면 내가 좀 나은 건 뭐냐면 구미초등학교 명부하고 그걸 대조를 해봤어요. 전부 1에서 6까지인 거야.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인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학교 생기자마자 구미의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일제 음혹한 탄압 속에 뜻은 있지만은 이 조직이 결국은 1941년 전후에 그냥 신간에도 막살이하고 청년동맹도 거의 있어나마한 종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상희의 장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일제하고 협력을 좀 했어요. 사방사업을 받았거든요. 사방사업은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와공장도 열고 막 이렇게 이제 힘을 붙여.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이 뭔가 하면 애인도 여러 명 됩니다. 여자가 박정희하고 달라가면 키가 한 180에 가까운 사람이 인물도 잘생겼다 합니다. 그러면 술집마다 이제 애인이 한두 명은 아니고 술집마다 서너 개를 이제 애인 삼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걸리가 고프면 선배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고프면 이제 술 먼저 먹고 형님 앞으로 살아놓아서 꼭 가는 거야. 그럼 박상희가 사방서비가 돈 버리고 오면 쫙 의사가 깎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44년도에 이거 내가 이렇게 갔으면 안 되겠다. 말하자면 참여하고 심산을 중심으로 이제 쭉 들어가요. 그 이제 건국동맹에 최간호, 장대구, 하여튼 뭐 좌우 가릴 것 없이 참여를 했죠. 그러고 이제 제가 한 거는 제가 운동권의 급이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의 그 옛날 별개 조직에 내가 사무국장이 됐는데, 그래 선배들을 한 1년간 대구에서 뵀어요. 좌파 선배들. 근데 이제 그 말하면 이민당 하신 분도 있고 근로이민당 하신 분도 있고 뭐 하여튼 그보다 더 온건한 당 하신 분 뭐 사회 대등감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막내들이 이제 김대중 지지자, 와이에스 지지자들인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뭐 장제구나 뭐 이런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면 박헌영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저 위에 있는 뭐 여원정이라 이런 심산을 제일 존경해요. 왜 그런가면 심산 선생이 참 어렵게 행동을 하셨고 좌파들 보기에도 심산은 늘 통일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 큰 거리도 없고 그래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뜻밖에도 심산 선생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저는 뭐 구미를 중심으로 보고 대구에서 이제 그런 진보 선배들 다 돌아갔습니다. 올해 보니 건호봉 선생도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는 또 보니 유시백 선생도 돌아가시고 진짜 혼자였어요. 얼굴가 얼마나 맑은지. 그것도 영남대에 계실 때 노동문제에 무서웠던 그 교수님 있잖아요. 이정화 선생님. 예. 그런 분들은 우리 만나면 뭐 옛날 경부터 시원하게 여기부터 오만 찾기 다 이러는데 들어보면 참 살아있는 역사인데 그것도 대구가 좀 일찍 좀 해가지고 그 구슬이라도 좀 받아놓고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미 지역의 진보 운동의 흐름 이거를 내 같은 그저 호사가가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학문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 드리고
이제 한 10분 씻다. 예, 그럽시다. 그 다음은 이제 아나키스트로. 저는 이제 여기에 벽진이시 입향조는 약동에 옵니다. 약동 예, 뭐 예. 이 뭐식 이제 뭐 지금 기억을 따로 나는데 예, 그도 예. 유명한 청백이고 아주 그 관찰사까지 지낸 분인데 예. 그 부분의 후손입니다. 그분의 후손이고 언제 들어가나 임난 후에 들어왔는데 예. 이제 그 입향조 이름이 이민선입니다. 예. 예. 그런데 호가 북봉입니다. 북봉 이민선이라고 하는데 여기라면 이제 고향이 이제 바로 봉곡동 가는 데서 그 뒤산이 북봉입니다. 그래서 자기 호를 북봉을 했는데 노론 아주 그 강한 노론 집안이고 우암하고도 아주 그 인척관계가 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좀 세워보니까 그렇고 우암이 여기로 왔어요. 그 이제 그 봉곡에 와가지고 여은까지 만나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이민선하고 북봉이 이제 북봉이 나이가 몇 살 많고 이제 저 뭡니까 장영관 선생이 몇 살 적은데 그 묘가를 써줬어요. 이민선이 묘가를 쓰고 지금도 광평 동사무소 있고 이제 민선에 제실이 있거든요. 제실에 가면 그 뒤산에 이제 이민선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써놨어요. 우리 민선 할아버지는 여은 선생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지금까지 전해놓을 이렇게 그 내용을 거기까지 기록해 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참 조선 초기에 그 동인 서인으로 가르쳤지만은 이 두 분만은 나란히 가마타고 금호산으로 오를 정도로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게 이제 1607년인가 이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분의 후손이 이제 방금 말했던 이재기입니다. 그래 이제 신간의 이재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재기 선생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해방 이후에 그 책가에도 나오지만 그 이제 자기 현상수발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기록이 이성만입니다. 이성만한테 편지 보내는 건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아마 그 음혹한 몇 년간을 거치면서 이분이 이제 이성만 제지 쪽으로 어느 정도 돌아섰지 않았는가. 안 그러면 박상이나 최가르만주로 참 10월의 폭풍에 사라졌을 건데 10월 폭풍을 지니고도 이분은 뭘 하는가 하면 미소공리 재개운동 이런 걸 선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선산 장가를 했기 때문에 뭐 자기들 기록 옛날 잡박이 수가 참 끔찍이 아닙니까? 장가를 하니까 뭐 한 2만 명, 3만 명 모이지 뭐. 그러면 뭐 15,000명 모였는데 2만 명 모이니까 그런 기억이 이제 그 당시 진보신문에 하나 실린 걸 봤어요. 그런 것들 정도로 사실은 진보 쪽 그 이야기지만은 과장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박정희 때문에 이분이 드러나면서 억울하게 죽은 데 대한 동정심 뭐 그러고 이제 그 자녀들이 전부 잘됐잖아요. 딸들이 전부 뭐 김종필이 부인이 되고 뭐 이렇게 쭉 백상경설 따님이 되고 뭐 지금은 몰랐겠지만 박준홍 씨 같은 사람 제 교수학교 7년 선배인데 그 양반도 뭐 대한축구협회장도 하고 뭐 박대성 밑에 뭐 정부장관도 하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뭐 장군관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박사학위 그늘이 그만큼 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선 이야기 이제 그 이재기 씨, 벽기기 씨 이야기는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술조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간회가 해산되고 난 뒤에 이제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고민한 것이 소비자업을 만들자. 구미소비자업을. 그런데 그 발기인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박상희는 기사나 쓰고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전부 뭐 그때 이제 소비자업 만드는 게 열풍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열심히 기자로서 하고 이제 이런 추방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그런데 발기인을 보니까 이제 김우동 씨 이름이 있어요. 김우동이 이제 2대 국회의원입니다. 예. 신준원도 있고 5대 국회의원. 예. 다 구미 사람이거든요. 예. 구미 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기사정동 아까 얘기했던 그 면장님, 예. 그 이재기 말고 뒤에 김무슨 묵하는 양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국민학자 은사님의 부친인 이재화 씨 이름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하자면 구미의
그래서 눈 깨인 사람들이 땅 뒷거리에서 만들어낸 게 이제 구미소비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미소비조합은 황태성의 영향이 또 상당히 크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천에 김수길이라는 양반이 중앙행에 소개될 정도로 김수길을 평할 때 독립운동, 3.1운동도 하셨고 1930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개성학자 선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소비조합의 최고 이론가라고 말하자면 바깥에 김수길을 소개할 때 그 사람 그 소비조합 이론가 이 정도로 될 사람인데 황태석이 먼저 깃발을 걸었죠. 김천에서 소비조합을 열었어요. 그래서 박사기는 맨날 만나는 사이에 듣고 어이구 한 그릇 다 끓여 죽을 바인데 이 소비조합 이거 만들자 이래가지고 소비조합을 만들어가 저는 해방 직전까지 그걸 끌고 왔다고 보고 해평, 장천, 선산 여기에는 소비조합이 있었습니다. 이제 장천 소비조합은 누가 주도하는가 하면 김윤환 씨 아버지 매암인 김동석이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분이 있는데 해평에 경재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있을때자 모욕을 했다. 경재회. 이제 이 양반들하고 이재하고 같은 연배이고 연도를 모르겠어요. 이 족보를 몰라서 경시들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해평 면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간회의 중심 세력이 구유림들하고 플러스 건대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 건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 말하자면 신간회인데 그만큼 물론 젊은 박상이나 박상희 유들이 저는 대단히 심지가 계획이 원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5번의 독립운동사에 보면 이제 여기 유명한 유림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다 자문으로 모시거든요. 선산 청년동맹에. 예를 들면 박소영 같은 사람은 송장의 후거든요. 이제 비석이 있습니다. 지산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구황비 이제 자기 재산 들어가지고 중년에 이제 사람들 보고 박소영 씨 같은 사람은 뭐 만인이 존경하는 송장의 문제, 송장 박영의 문제 이제 박영수는 장차 쪽으로 해가 우에고 지산으로 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양반들 박소영 등등 뭐 이렇게 유림의 좀 뭔가 인심 안 잃은 유림들을 선산청년동맹의 자문위원으로 사는 기력을 김일수가 찾아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젊은 역시 이 촌놈보다는 공부 좀 하는 사람이 나왔다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한 개 더 이야기할게요. 잠깐만, 선산소비조합은 그러면 누가? 경대회 씨는 해평소비조합, 김동석 씨 장천소비조합, 선산은 누구? 경제회는 아까 해평이라고 하셨죠? 경제회는 신간회 회장, 신간회 부회장, 경시. 해평 면장도 있고 신관회 부회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시 가문에서도 여기 해평 소비조합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주동자는 전주철씨 가문. 해평은 주동자가 전주철씨 가문. 그러면 선산은? 선산은 제가 봤을 때는 유건군이 씨. 유건군이 씨. 초대 대의원 유건군. 예. 이거 이제 그게 김재규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합니다. 김재규는. 왜 그러면 김재규가 이제 어떤 노인이 이제 매일신문에서 뭐 노인들 넌픽션을 한번 모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상을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가상인가 장려상인가 받은 분이 이제 선산에 살다가 이제 어딘가가 다른 데로 가셨는데 기억하는 게 이제 김재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재규가 얘 가다 보면 합수만 가니까 뭐. 그게 이제 그 마이크 잡은 장소가 선산 소비조합 자리였어요.
그래 이제 그때 이제 뭔가 하면 일본 교장이 이제 그 일본으로 가다가 검색하다만 나올 겁니다. 예, 예. 아주 아, 글을 아주 예, 멋있게 예, 썼어요. 예. 그 교장이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가는데 막 이 배가 없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 돌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막 소비종합은 또 거기고 학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학생 여러분 내가 왔다. 이제 일본인들이 인정스럽게 떠났어요. 떠나면서 깊은 생기면서 인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참 있으면서 참 혹시 좀 불편하게 했거나 서운하게 했는 게 있으면 우리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니 다 있어 연락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김정희가 탁 놓쳤는데 그래서 마이크 탁 뺏어가지고 이제 조선은 개방되었다. 여러분 이제 일본 교장한테 선생님한테 말들을 필요 없다. 오늘부터는 내가 이 학교를 직접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내용이 나와서 아주 그 제가 흥미롭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글을 그분이 참 맛깔나게 썼었어요. 김정일에게는 꼭 조금 더 이렇게라고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이건 참뭐 이거 어떻게까지 좀 말을 끊는다. 아나키스트로 바뀌었어. 그게 그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아나키스트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연구자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또 구미처럼 이렇게 독특하게 1대에서 5대까지 아나키스트가 국회의원 되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공부는 옥성 출신입니다. 옥성면 출신입니다. 옥성면 출신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유경수 여사하고 같은 뭐 본관이나 하나밖에 없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주목해야 될 분이 이제 박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상훈. 네. 이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청년의 돈줄이라 할 정도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북에 가서 부수상까지 하는 최무슨 뭐 있습니다. 이북 가서 부수상까지 하는 사람이 연합파 그건데 그 사람하고 친구 될 정도로. 최원봉? 최원봉? 그걸 기원봉. 어떤 최뭐라고 최공공이라고 해놓죠.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뭐 검색해 볼 수도 없고 같이 이제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중국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했고 이분은 이제 동생이 재산을 엄청나게 축내버린 거예요. 이 집 가문들이 일찍이 눈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만 약간 이제 그 좌우 있었고 나머지는 다 친일입니다. 친일인데 거의 뭐 옥성 명장을 일찍 하는 이런 집안입니다. 그래서 본관은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몇 년 내로는 찾아내지 싶습니다. 박상훈 씨도 옥성 면장 출신입니다. 네, 아니라요. 그 형이 면장이었어요. 아, 박상훈 형이. 면장이 있고 그 사람들은 친일이라니까요. 근데 친일이라고 표현하지 마있어. 그저 온 거는 뭐 사람들이 갖다 개화 인물이고 일찍이 뭐 그 집안이 그러면 1905년도 뭐 이럴 때 하면 10년 합방되고 나서 바로 뭐 일본 놈하고 같이 뭐 일할 정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전제를 해야 될 게 개화파는 생리적으로 친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럼요. 그 노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걸 구분을 자꾸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가는 도중에 원하지 않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교수님 또 좀 일찍 만나죠. 여러분 내 관점이 그 관점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개화파들이 가지는 논리 속에 일본을 배우자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연하게 해석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말 그런 분들도 많아야 돼. 요거 욕하지 말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아나키스트에서 아나키스트 가기 전에 난국계라는 게 있습니다. 난소난서에 성원이 방산허운 허운 누구 방산 동생 허운 말고 허인 선생. 그 다음에 청초 장석기라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러고 이제 뭐 여러 명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산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강산, 그 다음에 겸산 박종년, 그 다음에 또 무슨 산 이응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삼산이라고 합니다. 선산 산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선산의 최고 문장가라 이렇게 이제 평가될 정도의 인물이고 그러고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 1919년 파리 장세에 서명한 이능학 그쪽 사람이고 또 연변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에 이제 중국의 마지막 연호가 뭐죠? 그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 그 청나라에 망하기 전에 그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는 일본은 연호 안 쓴다 이거죠. 일본은 연호 안 쓰고 선비니까 이런 김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해병군인데 그 동네 이름을 그 연호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로 쓸 정도로 이제 아주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남국계의 성원이었습니다. 말석에는 제가 볼 때는 위암도 앉았고 왕성도 앉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개첩을 1928년도까지 한 25년도에서 28년 개첩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한자 실력에 억지로 눈길 그만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빨리 이걸 써가지고 왜냐면 김우도의 2대 국회의원 김우동의 조부도가 있어요. 김파른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기 때는 이제 여러 앞에 얘기했던 이런 어른들. 2기 때는 이제 1907년 여기 이제 설립된 해가 1897년입니다. 1890. 제가 볼 때는 해방 직전까지 연결됐다고 봅니다. 이 조직이. 그래서 이제 그 위에 2기에는 이제 개원들 명부가 다 있어요. 한 32명인가 요래 이제 개원들 명부가 있고 26년도에서 28년까지 지는 시를 이제 제가 거의 99% 이제 복원을 해놨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저는 이메일밖에 쓸 줄 모르는데 이메일로 이제 왜 이 조직이 중요한가 하면 선산 구미에서 영원 짜다는 시점 지을 줄 아는 사람 다 들어가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1907년 이제 말하자면 여기 이제 일성김씨 신도비가 있는 그 김성궁의 신도비가 있는 그 미석산 칸 해평의 미석산에서 이제 제2창립총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청초 장석기라는 사람이 남국계 서문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문을 제가 이제 짧은 실력에 그래도 한 80%까지 대독을 하거든요. 그래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1907년에 쓰면서 백마해 했다. 백마의 해에 우리가 참석했는데 벌써 태만이 다 죽었다. 초기 시작했는 사람은 방탄도 1907년 죽었고 뭐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 이제 20명 남았는데 이 조직이 이제 앞으로 후대에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썼고 이 장석기가 누구 하면 장성룡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첫 아들이 장석봉이고 둘째 아들이 장성용이고 셋째 아들이 장석구입니다. 그런데 장석구의 아들이 실제 아들이 장성원입니다. 장성원이고 이걸 이제 양자로 형님한테 오는데 자기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왜 이러는가 하면 청초에 둘째 아들을 이 장석구한테 양자 보내서 이제 장석구의 가문을 이어왔는데 장석구의 후손들도 뭐 북산 면단도 하고 뭐 그런 대로 이어갔고 이제 이 장석초는 아주 그 꼬장꼬장하게 살다가 뭐 1910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문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초교로에는 사람 장성용, 예를 들면 장성용의 아들을 안고 기뻐한다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아들이 손자가 누구냐면 그 기생 그 무슨 화하고 강명하고 그 부잣집 아들 그 장병천이 이 양복고 자살하는 그 주인공. 그런데 그 보니까 내가 그 느낌이 참 이 석초가 그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장성용을 보면서 하도 이제 축시를 하러 썼는데 그 아들은 1920몇 년도에 양복고 자살할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도영씨는 모르지만 1970년대까지 그 슬픈 사랑 이야기가 기착간에서 이제 막 소설이 내가 팔리는 그런 그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동하고 옷차를 입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그걸 짓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예.